상식이 흐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조만간 미국 정부가 멈출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제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가 더 혼란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현재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미국 정부는 예산안 문제로 인해 셧다운은 기로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야 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갖춘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예산안 통과에는 6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47석 가운데 7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예산안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피하려면 미 의회에서는 단기 예산법을 통과시키거나 12개의 연간 예산안을 모두 승인해야 하는데요. 연간 예산안을 처리할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단기 예산법이 유일한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 예산법 통과도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9월 19일에 미 의회에서는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을 11월 21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요. 하원만 통과하고 상원은 그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의회는 9월 30일에 19일에 부결된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을 30일에 재표결하겠다고 합니다. 미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7주 단기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민주당이 당론을 변경해야 하는데 아직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은 부랴부랴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예산안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회동을 끝낸 뒤 취재진에게 아직 우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며 셧다운은 공화당에 달려있다고 밝혔는데요.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솔직히 대화했다면서도 의료 서비스를 해치는 당파적인 공화당 예산안을 민주당이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통하여 민주당이 나라를 정부 셧다운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면서 참전용사, 노인, 법 집행기관 등에 필요한 핵심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도 이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죠. 한편 미국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월 27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며칠 전에 9월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 총격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유형의 공격이 포틀랜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포틀랜드가 실제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포틀랜드는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표적인 진보 도시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군 병력을 직접 투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치안 차원을 넘어 정치적 압박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과 갈등이 심할 때마다 연방 차원의 권한을 동원해 민주당 성향 도시를 겨냥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더욱이 포틀랜드의 치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묘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1%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인구가 비슷한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살인사건은 56건, 테네시주 멤피스는 124건에 달했습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포틀랜드는 오히려 대도시 가운데 범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범죄가 심각해 군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노린 조치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포틀랜드에 실제로 군이 투입된다면 이는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멤피스에 이어 4번째 사례가 됩니다. 공통점은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을 단순한 치안 유지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군 병력이 투입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워싱턴 DC에 군 병력이 투입되었을 때도 평화적 시위 현장에서 군과 경찰의 과잉 대응을 펼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포틀랜드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군 병력 투입은 단순한 한 도시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예산안 협상과 셧다운 위기라는 거대한 정치적 갈등 구도 속에서 또 다른 긴장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열릴 북중미 월드컵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요. 진보 성향이 강한 일부 도시에서 경기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문답 도중에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의 월드컵 개최 자격에 관한 질문을 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도시들을 보고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도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도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죠. 해당 두 도시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한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셧다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셧다운이란 연방 정부가 예산 집행 권한을 잃어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정부 활동이 멈추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이는데요. 우선 비필수 인력 약 80만 명에서 90만 명은 즉시 무급휴직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을 대량 해고한다는 말도 있으니 연방 공무원들이 다수 일자리를 잃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다만 필수 인력들, 예를 들어서 군인이나 경찰과 같은 사람들만 핵심 기능만 겨우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는데요.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이 폐쇄될 수 있고요. 여권 발급 지연이나 비자 심사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필수 복지는 유지되겠지만요. 처리 속도가 크게 늦어질 것이고 이는 취약계층에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일 겁니다. 가장 큰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시장은 미국이 재기능을 못한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제한적이고 곧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사상 최장기 셧다운도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장기적 충격을 남기지 않았지만요. 2025년 미국 경제는 그때보다 훨씬 취약하다고 CNN이 분석하였습니다. 당장 고용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인력 감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불확실성이 큰 경제 추가 혼란에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2018년에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 달러, 한화로 4조 2천억 원의 경제성장 손실이 발생했다고 미 의회 예산국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순간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탈해 공화당이 추진하는 단기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최소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일단 숨통을 채울 수는 있지만 11월 말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셧다운이 실제로 시작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재가동되는 경우입니다. 며칠 동안 정부 기능이 멈추면서 일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금융시장이 요동치겠지만 여론의 압박이 커지면 정치권이 서둘러 봉합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었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이 크게 안 움직이는 이유도 셧다운이 되어도 회복이 빠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수습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 행정 불편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고 미국 정치의 신뢰도는 더 추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우려되는 장기 셧다운 시나리오입니다. 양당의 견해차가 워낙 극명해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진다면 정부는 수주에서 수십일 동안 사실상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역대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이 정도로 셧다운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연방정부 인력 감축을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하면서 셧다운이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 정부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 복지 프로그램 축소, 행정 서비스 축소 같은 변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 셧다운 위기가 단순히 며칠짜리 행정 중단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미국 정치와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느냐가 향후 몇 시간 안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